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가 이혼 사건이나 상간 사건 관련해서 좀 수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뻔뻔했던 상간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찢어지는 듯한 그 마음으로 우리 사무실 찾아오셨죠. 이제 원고가 되실 분이었고, 이런 거를 처음 겪어서 진짜 어떻게 이거를 사건을 의뢰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인터넷 카페에 올렸더니 출처를 모르는 그런 곳에서 막 쪽지가 날아들어 오고, 그래서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증거를 좀 더 확보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보내고 다시 한번 증거를 모아오세요 라고 했을 만큼 저희로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정말 뻔뻔하게 부인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 정도 증거를 가지고 이거를 부인한다 라는 거는 정말 특이해 보였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법정에서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스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아했어요. 왜 이런 주장을 의뢰인이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재판이 그렇게까지 민사 재판이 오래 길게 걸리지가 않아요. 뭐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게 그날 제가 그때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25분인가 변론을 진행했던 그런 특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요, 그 상대방이 굉장히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러면서 부인을 했는데, 변호사랑 피고 본인도 출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판사님도 당연히 생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도 판사님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부인을 하니까 이제 판사님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좀 당황하시면서 황당해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녹취록이 있었어요. 차량 블랙박스에 녹취된 거였고요.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하고 그 상간녀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둘이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이라면 우리 같이 처벌받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라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그거는 어떤 드라마 이야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감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상대방의 부인의 요지는 뭐 내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거는 맞다 하더라도 유부남인 걸 절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간통죄로 우리 둘이 같이 처벌받아 라는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사님이 그 증거를 켜고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도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건 사실 나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까지 판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상대방 변호사와 상간녀가 뻔뻔하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의뢰인이 워낙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안도를 시켜드렸고, 결론적으로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하면 정식 판결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판사님이 소송 과정 중에 이렇게 그냥 서로 해결을 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사실 판사님이 판결과 아주 상이한 내용으로 작성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사님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요거는 요 정도로 해결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견해가 반영이 되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편인데, 당연히 여러분 어땠겠어요? 이제 위자료 인정이 됐어요. 화해 공고로 좀 위자료 인정을 해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으셨겠죠. 그렇게 뻔뻔하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던 피고가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도 저렇게까지 발뺌하는 상간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상간녀 입장에서, 상간남 입장에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실 때 그 사실이 맞긴 한데 나는 이거를 소송 과정 중에서 인정은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불륜이었던 거 맞으신데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저는 사건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이거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수긍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답변서도 내고 다 했는데 내가 상간녀가 되는 거가 원치 않으셨는지,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판결이나 조정이나 어떤 결과가 남게 되면 나중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게 갑자기 두려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부인을 해달라고 이러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제가 사건을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다 인정하는 서면을 내고 나서 갑자기 부인을 해달라?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좀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내가 유부남인 거 알았다, 저 사람이, 아니면 유부녀인 걸 알았다 그랬다면 어느 정도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 잘못을 좀 시인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상간소송에 대해서, 특히 뻔뻔했던 상간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